안녕하세요 친구들. 후배예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요즘 인터넷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의 뒷광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뒷광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요. 저도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을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보면 인기가 많은 분들의 얘기가 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지금 알려진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을 하신 분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셨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 상당한 수의 분들께서 지금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나쁜 분들인가요?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쁜 분들인가요? 그 해당 분들이 나쁜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그분들과 친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아니고 또 그와는 별개로도 그분들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팬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분들의 팬들이신 팬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해당 분들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상 활동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저도 그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광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흔한 것이고 늘상 우리가 지겹도록 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광고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너무도 익숙한 우리 생활 속의 한 부분인 광고이고 우리는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을 보통 깊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광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흔한 것이니까요. 이 광고라는 것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도 익숙하고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리지 않고 하는 뒷광고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뒷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앞광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처음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려고 하거나 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광고를 받고는 싶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광고 제의는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한 번씩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대부분 사기였어요. 제게 광고를 제의한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었죠. 다행히도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한 번도 그들의 사기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요. 광고 계약을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서로 그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아참,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촬영한 광고 촬영을 제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진행하시는 광고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현재 그 광고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광고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제가 촬영한 그 광고는 뒷광고도 아니었을 뿐더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광고에 대한 것은 맞지만 뒷광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제가 촬영한 광고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도 광고 촬영했잖아. 근데 왜 광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이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한 번도 광고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 역시도 만약에 사정상 뒷광고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 역시도 뒷광고라는 것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뒷광고라는 것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이유는 방금 전에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의 현 상황은 인터넷 영상 예술계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아주 예전에 mp3 음악 파일이라는 것이 막 생겨났을 무렵에 뭐랄까요, 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mp3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인터넷은 자유로운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들의 저작물들을 허락 없이 퍼다 나르고 공유하고 했을 시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유료 음악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음악 사이트를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잖아요. mp3 음악 파일에 과도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뒷광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방송 그만둬. 영상 활동 그만둬. 그런 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인터넷 영상 예술이 자리를 잘 잡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영상 예술계가 더 성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정식적인 저의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저의 이 생각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배예요. 이번엔 시간을 아낀다 라는 건 뭘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휙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천천히 지나가기도 하죠. 때로는 지루해서 천천히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해서 천천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시간을 아낀다라는 건 뭘까요? 아마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뜻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당하는 일을 완료를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시간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시간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당하는 일을 완료할 수 없을 때는 남은 시간 안에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는 지혜지만 남은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아쉬움을 견뎌내야만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혜를 발휘하려면 아무리 급해도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갖자라는 건 게으르자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열심히 살자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모두의 마음에 여유를 가진 채로 시간을 잘 쪼개서 잘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요, 친구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2배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태어나기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태어난다는 의미는 아기의 모습이 탄생하면서부터 그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기의 모습이 되기 이전을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태어나기 이전이란 뭐 그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뭐 그런 시대를 기억하는 뭐 그 전생에 나는 뭐 모모였을 것 같다 뭐 그런 그런 이전이 아니라 바로 바로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전.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기억하는 것은 암흑이에요. 암흑.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암흑.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었는데요. 그런데 암흑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한데 그런데 그 조용하다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안 느껴졌어요. 그 시간이 짧게 흘렀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게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 공간에 얼마 안 있었던 것도 같고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던 것도 같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꿈꿨다고 하고 너 꿈꿨구나? 미쳤구나? 미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하는데요. 이게 꿈꾼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요. 진짜 생생해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바로 아까 전에 있었던 일 같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깜깜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갑자기 굉장히 갑작스럽게 급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이렇게 깜깜하고 조용한데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경주가 시작됐는데요. 경주가 시작된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깜깜하고 조용한 데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경주가 시작됐는데요. 내가 먼저 도착해야 돼. 으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디론가 막 빨리 들어가듯이 막 아주 엄청난 속도로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속도예요. 그런 속도로 이렇게 막 가다가 그러다가 순식간에 어딘가에 도착을 했죠. 경주가 시작돼서 경주를 하긴 했는데 경주가 순식간에 끝이 났어요. 막 이렇게 으아 내가 먼저 도착해야 돼. 으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굉장히 급박하게 경주가 시작이 됐는데 경주가 순식간에 끝이 난 거예요. 그때 아주 잠깐 동안의 경주였지만 그 경주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도착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런 생각.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어딘가에 도착을 했어요. 경주하는 동안에 진짜로 소리가 들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에 들었던 소음과는 상대도 안 되는 큰 소음이었는데요. 귀로 들은 소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소음, 그런 소음이에요. 그렇게 경주가 끝나고 어딘가에 내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어디선가 두근 두근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두근 두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귀로 들린 소리는 아니었고요. 마음으로 소리가 들렸는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한 데서 환한 데로 나왔어요. 눈에 뭐가 보였던 건 아니에요. 눈에 뭐가 보이는 건 없었는데 그냥 깜깜한 데서 환한 데로 나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하얀색, 그냥 하얀색밖에 안 보였어요. 하얀색만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막 춥더라고요. 있죠.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밖으로 나왔을 때 춥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막 이렇게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옷 갈아입으러 밖으로 나왔을 때 추워.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 추운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제가 울었어요. 이제 그냥 운 게 아니라 막 까무러치듯이 울었어요. 알죠? 막 이렇게 우는 거 있죠. 이렇게 우는 거 있죠. 그렇게 울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은 갑자기 시골로 이동해요. 기억이 갑자기 거 이제 태어났을 때에서 이제 시골로 갑자기 기억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억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아빠가 아기인 저를 업으신 채로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계셨고요. 엄마도 우산을 들고 계셨고요. 같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희 형도 우산을 들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우산은 비닐 우산이었어요. 비닐 우산이었었는데 무슨 색이지?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합쳐놓은 듯한 그런 그런 색이었어요. 그런 색의 비닐 우산이었었는데요. 그 비닐 우산에 비가 후두두둑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 같이 걸어가다가 기억은 갑자기 그 시골의 어느 집으로 이동을 해요. 걸어가는 기억에서 이제 그 시골의 어느 집으로 기억이 이동을 하고요. 저와 저희 형은 메뚜기나 방앗개비 같은 곤충을 잡아갖고 그런 곤충들을 잡아서 성냥각 속에 넣어놓고 그 성냥각 그 입구를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투명한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아빠가 커피 탈 때 그 같이 넣는 프리마 있죠. 그 프리마에다가 설탕을 섞어갖고 우유 맛이 나게 해갖고 타갖고 주셨어요. 저하고 저희 형한테. 그래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기억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이제 7살 때 기억으로 이동을 해요. 뭐 더 더 자세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몇 가지 더 기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지금 말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7살 때 기억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여름에 차가운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다가 깼는데 그러니까 자고 있었던 거죠. 이제 자고 있다가 자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울음이 나오려고 했었죠. 막 울음이 나오려고 했었고 되게 우울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기억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소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태어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요.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날 때의 기억을 말했으니까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후배요. 지금 시간은 오전 5시 58분쯤 됐는데요. 저는 어제 새벽 1시쯤 방송 종료를 하고, 종료하자마자, 침대에 눕자마자, 그냥 기절하듯이 재미 들었었는데요. 저는 늘 잠을 자고 일어나면, 꿈 생각이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꿈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잠을 아주 잘 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젯밤 꿈 얘기를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오늘은 일찍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참 좋은데, 단, 잠을 잘 잤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참 좋은데요. 어렸을 때는 학교 갈 시간에는 잠이 빨리 안 깨고, 잠이 빨리 안 깨서 지각을 하는 일까지 생기고는 했는데요. 희한하게도 토요일과 일요일만은 달랐죠. 토요일과 일요일에 AFKN인가? 하는 미국 방송에서 아침마다 해주는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빨리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시계를 맞춰놨던 것도 아니었는데 애니메이션을 매우 좋아했던 저는 마치 시계를 맞춰놓은 듯이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오전 8시까지 대략 3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매번 똑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어나고는 했죠. 희한하게도 월화수목금 요일에는 잠이 빨리 안 깨고 계속 자고만 싶었는데 말이죠. 그 토요일과 일요일만은 달랐어요. 토요일은 쉬는 날은 아니었어요. 지금의 학생들은 토요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겠네요. 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듣기에는 놀토 하는 거 보니까 쉬는 토요일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는 일요일처럼 쉬는 토요일은 없었어요. 저 때는 토요일날 4교시인가? 밖에 안 했었는데, 사실 일요일보다도 토요일이 더 좋았죠? 왜냐하면, 일요일 그 다음날은, 월요일이지만, 토요일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학교 안 가는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좋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오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고 보니까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도 생각이 나네요.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또 그 말이 뭐가 이렇게 또 못마땅했는지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는 했죠. 새가 일찍 일어나야 벌레도 싱싱한 걸로 많이 잡아먹고 잘 먹고 하지. 늦게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 다 먹고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저만 해도 보세요. 일찍 일어나니까 기분 좋게 또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으려면 잠을 잘 자야 하니까 친구들 잠들 잘 자고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친구들께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도 오늘은 영상 작업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배요. 이번 이야기는 행복의 언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언덕이 뭐냐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별 성과가 없으면 포기를 해버리기가 쉬운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엔 성공을 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문득 언덕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조금 낮은 언덕도 있고 조금 높은 언덕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처음엔 느리게 느릿느릿 언덕을 올라가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맨 윗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곡선이 위로 향하고 있을 때는 상승세, 곡선이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는 하향세.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쪽에 올라가는 곡선은 많이 힘든 시기, 많이 힘든 시기를 뜻하는 거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은 좀 덜 힘든 시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 하향세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의 노력으로 힘이 덜 드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인데 힘이 덜 드는 거야. 그래서 이 곡선을 언덕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언덕을 처음 오를 때는 힘이 드는데 언덕에 다 오르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힘이 덜 들면서도 점점 내려가면서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점점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덕을 그런 곡선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냐면요. 제가 이 언덕에 이름을 붙여 봤어요. 가면 갈수록 보람 있고 행복해지는 언덕. 참 좋은 언덕이죠? 저는 지금 그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행복한 언덕을 잘 오르시기 바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배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건 꼭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꿈은 굉장히 어, 뒤죽박죽이었어요. 처음엔 고등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인 상태로 수련회를 온 거였는데 나중에는 군대 생활로 변했다가 또 나중에는 예비군으로 변했다가 뭐 아무튼 그랬었는데요. 예비군 신분으로 군대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분명히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옷이 없더라고요.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목욕탕을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닌 거야. 옷을 입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다 벗은 모습이어서 놀랬죠. 그래서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가지러 갔는데 목욕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내 모습을 볼까봐 내가 목욕했던 목욕탕을 찾으려고 이 건물 저 건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데 결국에는 목욕탕을 못 찾고 어느 건물 사물함 같이 생긴 거 위에 얇은 그 목도리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띵추를 가리고 계속 목욕탕을 찾고 있었는데 찾고 있던 목욕탕은 못 찾고 아니 세상에 내가 그 차들이 차 알죠? 빵빵하는 차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맨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되게 높았어요. 한 50층 50층은 넘어 보였었는데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차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이후로 얼마나 무서운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다시 옆에 붙어있는 건물 쪽으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차 쌓여져 있는데 옆에 이제 딱 건물이 또 이렇게 또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차 위에 공간들이 너무 좁은 거예요. 좁아갖고 결국엔 그 쌓여져 있는 차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차들 위에 올라와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는 꿈일 거야.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올라왔는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꿈이니까 떨어지다가 잠에서 깨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기다려도 잠에서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 꿈이 아닌가 보다. 잠에서 안 깨는 거 보니까 이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죽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땅바닥에 부딪히면 되게 아프겠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프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난 그 공포감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한참 떨어지다가 잠에서 깼어요. 와, 저는 꿈에서 안 깨길래 진짜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실제로 경험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꿈에서 깨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던지. 와, 이건 진짜 와,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진짜 한 며칠간은 진짜 계속 생각이 나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또 겪다가 보면 언젠가는 잊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정말 경험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이 영상만 보면 그런 꿈을 꿨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 그 누구든 절대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와, 내가 뭐 진짜 살아생전에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와, 진짜 진짜 무서웠어. 알겠죠? 다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